네, 안녕하십니까. 형소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증거조사 방법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증거 방법은 규칙에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규칙을 알아볼 거예요. 규칙 알아볼 건데, 여러분들 먼저 기억할 게, 이 영상 녹화물은, 함수 선생님이랑 아마 그 영상 녹화물은 그 피의자 신문 과정 영상 녹화 꼭 그 부분을 복습해 주시고 영상 녹화. 거기서 나오는 영상 녹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먼저 봉인이 돼야 돼요. 보조 증거만은 봉인 된다는 거. 전 참고인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참고인 조사도 영상 녹화하는데 그거 꼭 찾아보시고 봉인된 걸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인이 깨지면 영상 녹화물은 조작이 되게 쉽기 때문에 영상 녹화물은 감쪽같이 조작하죠. 저도 여러분 됐고요. 그다음에 학원을 욕을 하는데 제가 강의하는 학원 욕을 하는데 그래서 이 학원 놈들이 제가 욕하는 게 싫기 때문에 욕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거의 한 10분 정도 욕을 하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니까 이거는 뭐 25분 아니지만 이제 학원 실강 녹화는 보통 한 50분씩 수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앞에 한 10분 욕을 하는 걸 이것들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강의를 보면 제 건 다 35분, 40분 막 이래요. 너무 짧아, 강의가. 이걸 다 잘라서.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저를 이제 못 자르게 수업 도중에, 그러니까 수업 사이사이 껴서 욕을 해요. 그러니까 막 수업을 하다가 욕을 좀 하고 또 수업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끼워 넣기 하는 거지. 편집 못하게. 근데 이것들이 다 찾아가지고 깜쪽같이 다 잘라냈더라고. 그래서 또 시간이 40분이야,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욕만 다 골라서 집어낸 거야. 근데 얼마나 편집을 잘했는지, 이 동작이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고요.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고, 정말 악마의 편집인데, 제가 전혀 학원에 불만이 없고, 학원에 극히 만족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수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 우려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녹화한 다음에 반드시 봉인해야 돼요, 봉인. 그래서 봉인을 확인해야 돼요, 봉인. 요거 꼭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는 건 어떤 거냐면, 봉인 해체하고 조사하는 걸 읽어보면 되는데, 여러분 영상 녹화물을 재생하는 장치가 법원에 없을 수도 있어요. 법원 밖에 있을 수 있으니까 법정외에서 재생할 수 있다. 이것도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봉인 확인하고요. 법정외 조사할 수 있다. 두 개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용 디스크. 여러분 이건 출력해서 인증한 등본이에요. 출력해서 인증한 등본인데 이거는 꼭 써야 됩니다. 뒤에 이제 함수현 교수님이랑 이제 증거법에서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 전자기록, 컴퓨터용 디스크 등의 문제점. 이거는 전자기록인데 전자기록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반드시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야 돼.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해서 인증한 등본인데 이게 두 가지인데 꼭 해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증거법에서 꼭 공부하셔야 돼. 첫 번째 뭐냐면 이거 반드시 원본과의 동일성 입증이 돼야 돼요. 원본과 동일성이 입증이 돼야 돼. 검사가 입증해야 돼요. 이거 꼭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기록의 출력 문서가 원래 원본이랑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돼. 뭐 방법은 어떤 방법이 상관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원본과의 동일성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원본과의 동일성을 입증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출력한 문서는 313조의 진술서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증거법에서 여러분 공부하실 거예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원본과의 동일성을 입증해야 되니까 전 과정에서 입증이 돼요. 전 과정에서 입증이 돼야 되니까 입력한 건 누군지, 입력한 사람은 누군지, 출력한 사람은 누군지 다 밝혀야 돼요. 전 과정을 다 밝혀야 돼요. 그 다음에 녹음 테이프. 녹음 테이프는 그냥 가볍게 보면 되는데 녹음 테이프는 읽어보실 때 바닥 녹취서입니다. 이게 녹취서.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녹취서. 그러니까 녹음이 아니니까 녹음 테이프를 제출할 수 있으면 녹취서를 제출할 수도 있어요. 녹취서는 그 상대방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녹음한 걸 다 손으로 써가지고 녹취를 제출해야 되고요. 보통 재생하거나 청취 시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증거조사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물어봅니다. 의견을 물어보고 고지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의견을 물어보는 건 중요한 거니까 간이 공판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건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간이 공판 절차를 간이화한 거잖아요. 엄마 사람 간이화한 건데 여러분 여기서 간이화한 건 그래도 이의신청은 불복이잖아요. 이의신청은 인정이 됩니다. 이의신청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간이화 절차에서 중요한 이의신청 왜냐면 이의신청이 불복이기 때문에 불복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불복은 인정이 되는데 2번 의견 진술은 간이화 판결에서는 의견 진술은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의 개념만 적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의견을 물어보는데 이의신청할 때 의견 진술인데 의견 진술은 인정되지 않는다. 뒤에 또 나올 거야.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제 결정해야 된다. 응답 의무죠. 결정하는 게 응답 의무인데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법원한테 하는 거야. 그 법원한테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 이의신청하면 아까 이거
항고도 안 되고, 즉시 항고도 안 되고, 보통 항고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즉시 항고, 보통 항고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그래서 이 신청하면 이 신청 결정을 해야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이 신청 당해 법원이 아니라 즉시 해야 됩니다. 즉시 한다. 이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된 당해 법원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 인증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돼서 모든 절차 점에서 인증할 수 있죠. 인증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 불복은 중요한 거죠. 불복은 중요한 것이고요. 여기다 떴을게 불복은 중요하니까 모든 절차 할 수 있고 간이 공판 절차에서도 인정. 간이 공판 절차에서도 이 신청이 인정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에 사유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별표를 3개쯤 쳐줘야 돼요. 신청 사유 별표 꼭 쳐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뭐 이 신청 결정할 때마다 즉시 항상 이 신청은 즉시야. 핵심이 즉시 이 신청 즉시하는 거고 여기는 결정도 즉시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구두로 할 수 있죠. 공판정에서는 구두로 할 수 있다고 또 언제나 똑같은 거니까 공판정에서는 구두로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신청 여러분 여기다 지금 쓰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여러분 일단 증거를 신청하면요. 증거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증거 결정은 의무나 채택할 수도 있고 기약할 수도 있죠. 그래서 채택 여부는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뭘로 할지는 채택 또는 재량이고 결정은 해야 되지만 채택해도 되고 기약해도 되는 거죠. 의무는 재량이죠. 그러니까 채택은 꼭 해야 되는 거지만 그 결정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은 꼭 해야 되지만 채택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결정은 해야 되지만 채택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재량인 거죠. 저 채택하면 이제 뭐죠? 제가 좀 좁은데 증거조사로 들어가는 거야. 증거조사 들어가는데 여러분 자 이제 빌드업은 다 끝났고요. 제가 전 과정에 걸쳐서 이의제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당사자는 이것도 중요한데 이 증거 신청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이의 신청할 수 있고 말합니다. 증거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증거 조사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의 신청 다 된다는 거야. 즉시 그러니까 증거 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채택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사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증거 채택 여부는 재량이니까 증거 결정은 채택하고 기각만 해주면 되지 채택 기각이 재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결정에 대한 신청은 요거는 법령 위반일 때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법을 잘못했으면 채택 위반한 거지 그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재량이니까 이의신청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증거조사는 이건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해야 되니까 증거조사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은 당연한 거고 좀 이따 정리해드릴게요. 법령 위반 당연한 거고 플러스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 신청에 대한 인정은 증거 결정에 대한 인정은 법령 위반일 때만 할 수 있지만 증거 조사에 대한 인정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법령 위반은 물론 상당하지 않은 경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냐면 그럼 이걸 써보시고요. 증거조사는 요거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조사는 일단 어떤 사람을 사귀고 안 사귀고 네 맘이에요. 대답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저랑 사귀실래요? 라고 할 때 대답만 해주면 되지 꼭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니죠. 채택 여부만 말해주면 되는 거지 꼭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채택할지 말지는 재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같이 좋은 사람을 왜 안 사귀어? 있다고로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왜 뭐 유부남을 사귀는다 이러죠. 법령 위반될 때는 다툴 수 있는 거지 채택 여부는 재량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단 사귀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사귀었을 때는 이제 조사 들어갈 거 아닙니까? 채택해서 조사 들어가면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단 사귀고 안 사귀고 네 마음이지만 사귀기로 했었으면 열심히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사귀기로 했는데 뭐 실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뭐 전화를 안 받아요. 10시에도 안 받고 12시에 안 받고 새벽 2시에 딴 남자가 받고 이게 뭐는 저게 그러면 이건 당연히 다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증거 조사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잘 봐요. 여러분 잘 읽어야 돼. 증거 조사 신청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법령 위반은 항상 기본 깔리는 거야. 법령 위반은 꼭 들어가고 상당하지 않을 때도 할 수 있어요. 법령 위반. 그런데 증거 신청에 대한 결정 이거는 기본적으로 재량이란 말이에요. 신청 채택 여부가 재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령 위반일 때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둬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신청은 전 과정에 걸쳐서 할 수 있어요.
즉시 할 수 있어요. 이게 빌드업이야. 그러면 증거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증거 신청 결정, 증거 신청했는데 결정한 거. 근데 이때는 채택하든 기각하든 재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 신청 결정에 대한 신청은 법령 위반일 때만 할 수 있어요. 법령 위반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채택해서 조사했을 때 이정, 조사의 신청은 이거는 조사는 열심히 함정으로 해야 되지. 조사를 막 하면 안 돼요. 막 하면 안 되니까. 조사의 신청은 무조건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령 위반일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법령 위반일 때, 합니다. 조사의 신청은 법령 위반은 물론 상당하지 않은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해야 되고. 그럼 여러분, 저는 이걸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법령 위반은 기본적으로 깔리는 거고요. 법령 위반은 기본적으로 깔리는 거고. 둘 다 있어요.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법령 위반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이해되세요? 조사의 경우에만 상당하지 않은 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조상, 우리의 조상. 홍범도 장군, 우리의 조상. 조상으로요, 조상. 결정은 상이 없어요. 결상은 없어요. 결정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만 되는 거 조상이 된다까지 알아두면 되겠죠. 나온다면 이게 나올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여러분 경찰 간부 시험에서 증거 쪽에서 지문을 2개만 만약에 쭉 뽑아라 라고 말하면 거죠. 증거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고의로 특별한 사정 없이 고의로 뒤늦게 했을 때는 각하할 수 있다. 고의각하 이걸 낼 거고요. 이게 되세요. 하나 전 시간에 한 거 이번에 내는 거. 이 신청은 언제나 할 수 있는데 증거 결정에 대한 신청은 법령을 위반될 때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채택하고 말고는 법원의 재량이니까. 그러나 조사에 대한 신청은 법령 위반은 기본으로 깔리고 상당하지 않은 경우도 할 수 있다. 조상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매년 나옵니다. 되시죠? 그런데 법원의 결정입니다. 그럼 법원의 결정은 일단 법원은 기각할 수도 있고 인용할 수도 있는데 시기에 늦은 이의 신청, 그 다음에 소송정은 결정을 기각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늦었다. 시기에 늦었을 때 시기에 늦은 이의 신청. 여러분, 이의 신청은 즉시 해야 됩니다. 이의 신청은 즉시 해야 되는데, 기억나요? 즉시 해야 되는데, 시기에 늦었다라든가, 또는 소송 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명백한 이의 신청. 이거는 당연히 기각해야 돼요. 꺼져. 기각해야 되는데, 다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죠. 시기에 늦은 이의 신청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일 때는 시기에 늦은 것만으로 기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늦었을 때는 그냥 기각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를 늦었다고 기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들어가다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러는데 결혼식장에 신랑이 들어가다가 그 방청석 신부 쪽 친구 쪽에 더 이상형이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부보다 저쪽에서 드레스 입고 꽃 들고 화사하게 웃는 신부보다 저쪽 그 하객 패션 입고 와 있는 친구가 더 내 이상형인 걸 알았어. 이미 늦었어요. 기약해야 돼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기에 너무 늦었어요. 기약해야 돼. 그냥 들어가서 결혼해야 돼요. 거기서 또 앉아갖고 주접스럽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시기에 너무 늦었으면 기약하는 건데 문제는 들어가다가 갑자기 남자를 보고 깨달았어요. 아, 나는 남자를 더 좋아하는구나. 성 정체성을 깨달았어.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누굴 불행하게 만들려고 결혼하는 거. 이때는 아무리 늦었더라도 일단 기약해야 됩니다. 기약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일 때는 늦었다는 기약하면 안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으면 기약하는 거고요. 이유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유가 있다고 이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뭐죠? 그 결정을 변경해야 돼.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상응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래. 불만이 있겠네. 그래서 만약에 증거 채택 결정에서 이 신청이 맞았다. 법령 위반이다. 그러면 그래. 기각. 받아줘서 증거 신청을 다시 채택한 걸 취소하든가 이런 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되시죠? 너무나 중요한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4번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거는 국어의 문제입니다. 국어의 문제인데 증거 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어요. 이건 좀 국어의 문제니까 차분차분하게 보시면 돼요. 이미 증거를 마쳤는데 그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어요. 조사를 끝냈는데 증거 능력이 없는 거야. 조사를 마쳤는데 그럴 때는 이때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어요. 이유 있다 하는 거야. 이거 말이 뭔데? 자, 증거능력이 없다고 이의신청을 했어요. 조사를 다 마쳤는데 그 증거는 위수중이다. 근데 위수중이라 위법수집 증거라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했는데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의신청 이유 있다는 얘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한 것이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는 얘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조사를 마쳤다 하더라도 위수증이잖아. 증거 능력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증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 긁어내야 돼요.
긁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증거 능력 없는 부분은 긁어내야 돼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적법 절차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요건 당연한,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국어의 문제니까. 다시 한번. 조사를 마쳤는데 그 증거가, 조사를 마친 증거가, 야,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라고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어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으면 그건 다시 뭐지? 이의신청을 받아줘야, 이 증거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는 취지의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증거 능력 없는 부분을 긁어내야 됩니다.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되고 배제. 요거는 국어의 문제니까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불복 이것도 중요한데, 요거는 가끔 나오고요. 불복 동그라미 치고요. 불복은, 여러분 뭘 물어보냐면, 불복 1회 원칙입니다. 불복 1회 원칙. 야구는 예외가, 그리고 모든 원칙은 예외가 있다 그랬죠? 예외는 3심제예요. 예외는 3심제. 예외는 3심제만 예외죠. 재판은 워낙 중요한 거니까 3번 하는 거지만, 3심제 빼놓고는 다 불복 1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구도 요새, LG가 1인데, 그래서 위태위태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야구할 때 여러분 비디오 판독 하잖아요. 비디오 판독. 이게 불복이죠. 이거, 판독에 말이 나오잖아요. 비디오 판독. 이렇게 막, 이제, 해서 나와서 불복했지. 근데 그 비디오 판독에 또 불복을 하면, 그 비디오 판독 안에 또 불복하면, 그건 경기는 언제 할 거야? 이렇게 불복 계속하면. 그때는 뭐죠? 그때는 퇴장이에요. 감독이 불복에 대해서 또 불복하면 퇴장. 그러니까, 어쩌면 불복 1회 원칙이죠. 왜냐면 소송의 신속이니까. 소송의 신속. 왜냐하면, 소송의 신속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정 다 됐어요. 그 이의신청에서 법원이 결정했는데 기각 채택하는 결정했겠죠? 또 항고하면 돼요? 안 되는 거죠. 불복 1회 원칙입니다. 불복은 한 번만 하는 거니까 30일 빼놓고 그래서 이의신청 결정은 또 항고할 수 없다. 이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 신문인데요. 여러분 피고인은 자, 여러분 체크할게요. 피고인도 사실 증인 못지않게 얘는 진짜 온몸으로 범죄를 체험한 자 아닙니까?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체험한 자입니다. 범죄를 체험한 자죠. 피고인은 범죄를 체험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피고인은 인적 증거 방법이죠.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문합니다. 신문하는데, 근데 피고인은 더구나 당사자의 지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은 일반 당사자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지위가 침해되지 않으니까 피고인한테는 진술 거부권이 보장이 되고요. 첫 번째. 그리고 여러분 항상 이 순서가 이거 중요한, 이거 꼭 쓰셔야 되고, 여기다 쓸게요. 그러니까 항상 피고인 신문 할 수 있는데 증거 조사를 먼저 해본다는 거예요. 증거 조사를 먼저 해서 증거 조사를 먼저 하고요. 증거 조사를 먼저 해서 진실이 밝혀지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증거 조사에도 밝혀지다. 맨 마지막으로 피고인 신문을 한다는 거죠. 증거 조사에도 뭐 피고인 신문을 하는 거죠. 순서가 증거 조사가 먼저고 피고인 신문이 나중에 나는 거죠. 그래서 증거 조사 후에 한다는 거. 핵심이고 후에. 두 번째, 순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사로 이미 충분히 밝혀졌을 때는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재량이야. 피고인 신문 할지 안 할지가 재량이라고요.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증거를 먼저 하고 피고인 신문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해서 먼저 하는 거, 증거조사를 먼저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증거조사에서 이미 충분히 진실이 발견됐을 때는 피고인 신문 할 필요가 없잖아요. 피고인 신문 할 필요 없지. 괴롭힐 필요 없잖아. 그렇지 않나? 그럴 때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재량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여러분 재판장은 공판의 캡이라고 했죠? 캡이기 때문에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를 바꿀 수도 있고 언제든지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있어요. 즉 여기다가 순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꼭 이거 수사를 바꿀 수도 있어요. 재판장은 공판의 왕이기 때문에 수사를 바꿀 수도 있다. 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고요. 근데 여러분 요거다가 판례가 최근 하나 나왔는데 제가 판례 여기 빠졌네. 중요한 판례 하나만 불러드릴 테니까 써볼게요. 피고인 신문은 재량이잖아요. 피고인 신문은 재량인데 여러분 꼭 여기다 하나만 써볼게. 이거 증인 신문 들어가기 전에 여기다 쓸게요.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는 경우 뭐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그러니까 피고인 신문은 채택해봐 재량이긴 하지만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문 해야 한다.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판례인데, 그래서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줘야 돼요. 원래는 피고인 신문 재량이지. 해관은 법원 재량이기 때문에 꼭 해당하지만, 변호인이 특별히 하겠다라고 하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때는 피고인 신문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피고인 신문을 해야 돼요. 변호인 종료했으면 변호를 제기해서라도 해줘야 돼요. 변론을 제기해서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변론을 제기해서라도 원래 변론 제기도 재량인데 뒤에 나오겠지? 변론 제기는 재량인데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일단 보시고요. 꼭 써야 돼.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고 말하면 변론을 제기해서라도 허가해 줘야 된다는 거 잘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피고인 신문할 때 조심한다. 이건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건 이제 신뢰관계의 동석인데요. 그 다음에, 요건 그냥 볼게. 어쨌든 피고인 신문 하려면, 여러분, 요거만 좀 써볼게요. 여기다가 피고인 신문은 증인 신문의 방식이 피고인처럼 주는 얘기는 피고인 증인석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검사, 법원, 피고인, 변호인 이렇게 앉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앉아서 신문할 수가 없죠. 바로 앞에 앉아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증인석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게 바로 증인석으로 내려와야 돼. 피고인이. 이게 바로 피고인 신문만 중요한다는 얘기고 증인석 앉는다는 얘기죠. 진술 거부권이 있으니까 진술과 유도심이 금지된다는 거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1번, 2번을 잘 기억하시고 특히 요거 좌석 요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재판장이 피고인을 신문할 때 이때는 여러분 이때 피고인이 이건 피의자인데 여러분 이거는 아마 함 선생님이랑 피의자 했을 텐데 이 피고인이 장애인일 때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죠. 장애인일 때 또는 연령, 성별, 국적에다 붙이고 국적에다 외국인, 그러니까 장애인, 외국인이면 의사 전달이 잘 안 돼.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의견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신뢰관계인을 동석할 수 있어요. 신뢰관계인.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외국인일 때는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죠. 피고인석에. 그러니까 옆에 앉을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지금 변호인도 신문하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 지울게요. 여러분 일단 피고인 신문할 때 피고인으로 내려오잖아요. 피고인으로 내려오고 여기 변호인하고 검사가 이제 피고인을 신문한단 말이지. 사실 옆에 그러니까 피고인이 외로운 처지지. 이분이 장애인이거나 외국인이라면 정말 열악한 거죠. 이때는 신뢰 관계인이 여기 옆에 앉아 있어 줘야 된다는 느낌이죠. 여기 앉아 있다면 변호인이 옆에서 해줬겠지만 내려왔으니까 신뢰 관계인이 여기서 내려와 줘야 돼요. 그래서 신뢰 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는데 신뢰 관계인을 규칙에 정해놨어요. 노아 규칙인데 여러분 요거 볼까요? 배우자, 배직형, 그 다음에 가족, 동거인 고용자 이렇게 동거인 고용자 들어가고요. 그 밖에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에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꼭 친족이 필요 없고요. 동거인 고용주 등 의사소통이나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관계라든가 이런 걸 기억하면 되고, 여러분 재판실을 방해할 때는 당연히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죠. 하면은 그런 정보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됐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가 증거조사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신문과 증인 신문이 증거조사고 이렇게 증거조사 다 끝났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변론에 들어가는 거죠. 증거조사가 끝났으면 항상 평소의 순서는 증거를 먼저 하고 변론하는 거죠. 항상 최종 변론도 검사가 먼저 하는 거예요. 검사가 선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피고인 변호인 한쪽인데 최종 변론은 피고인 변호인 다 줘야 돼요. 피고인 변호인 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는 이미 공소장에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검사가 만약에 의견 진술을 안 하면 공소장에서 의견 진술을 간주한다. 공소장으로 그냥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 진술은 평소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안 하면 그냥 공소장으로 가름하겠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검사가 특히 양형에 대해서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해줘요 라고 말할 때 이건 구형이라고 합니다. 구형인데 구형도 의견이죠. 구형도 의견이기 때문에 법원은 구속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증거가 구속되는 거지 법원은 구속되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검사가 벌금을 선고했는데 법원이 징역형 선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법원은 검사의 구형이 구속되지 않죠. 그래서 요거죠. 구형을 초과형을 선고할 수 있죠. 그래서 위법이 될 수 없습니다.
공소장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검사가 양해서 의견 진술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부분은 그냥 공소장으로 가름하면 되는 거죠. 공소장으로 가름하면 되니까 법률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했다 해도 의견이 구속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의견 진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회만 주면 돼요. 의견 진술은 기회만 주면 되지. 기회만 주면 되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공판조서에 의견을 진술했다, 기회를 주는 게 명백하다. 그러면 무효가 아닌 거죠. 됐습니다. 검사의 의견 진술까지 보시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뭐 피고인의 최후 의견 듣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증인 신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